반갑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6편, 7편에서는 건강보험료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납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저희가 1편에서 4편까지는 퇴직금 관련되는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4편, 5편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알아보게 될 이 건강보험료는 앞에 보신 것들보다는 상당히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가 퇴직자분들이 다른 어떤 제도보다는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납입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근데 그 이전에 이 건강보험료 우리 직장에서는 어떻게 내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누구든지 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월급에서 떼는 그런 어떤 바로 부분이죠. 근데 이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급에서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라는 항목으로 하나 급여가 떨어지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추가적인 어떤 항목으로 해서 급여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저희가 그러면 급여에서 이렇게 공제를 하느냐? 이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 3.34% 공제가 됩니다. 근데 절반 3.34는 근로자가 내고 회사가 나머지 3.34 이렇게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0만 원에 대한 급여를 갖다가 받는 근로자라면 본인의 월급에서는 약 10만 원 정도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나가고요.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이 1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납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급여에서는 10만 원만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내는 돈은 건강보험료 한 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를 내느냐? 이 건강보험료에서 저희가 10.25%만큼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0만 원에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약 10.25% 계산을 한다면 얼마죠? 그렇습니다. 2만 1,000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서 납입이 되고,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저희가 다음에 65세 이후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요양을 갖다가 받게 됐을 때 정부에서 요양 관련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우리 직장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매달 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갖다 저희가 내게 된다면 우리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많은 혜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건강보험료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남은행에 근무하는 홍길동 씨. 근데 이분의 건강보험증을 보니까 배우자, 장모님, 그 다음에 딸 3명이나 이렇게 같이 건강보험증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 피부양자로 같이 등재를 해서 저희가 의료보험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피부양자는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어요. 단 누가 낸다? 그렇습니다. 근로자 본인만 본인의 급여에서 저희가 매월 3.34%씩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저희가 부양가족에 대한 피부양자 등재가 된다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떼고 우리 가족을 피부양자 등재를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한 장짜리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리고 이 고지서 안의 내용을 보면 신규 부가자료 적용 대상이 해가지고 바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안내 고지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직장 다닐 때는 저희가 월급 기준으로 해서 3.34% 낸다고 그랬죠. 회사 3.34% 추가로 더 내고요.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그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산정을 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득, 사업이나 이자 또는 저희가 연금소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전부 다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건물, 토지,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저희가 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가입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 1점당 약 195.8원 2020년 기준으로는 1점당 195.8원을 갖다가 이제 곱해가지고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고지서를 갖다가 이제 이 퇴직하신 분이 받아보니까 본인의 점수는 861점입니다. 따라서 195.8원을 곱해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되어 있냐면 약 16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10.25% 해서 약 17,270원. 두 개를 합치니까 18만 5천 원 정도 이제 건강보험료를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라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퇴사를 갖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이제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매달 18만 5천 원씩 부담이 될까 안 될까? 좀 그러시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퇴사하고 난 다음에 받아보시고 놀라세요. 금액이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같이 한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가입자는 본인 기준으로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니고 세대별 합산이에요. 퇴직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이 있다 칠게요. 그 가족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다 치면은 이 배우자와 그 다음에 이 우리 퇴직자, 이제 퇴직한 근로자지요. 이 두 분이 같은 세대를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대원들이 갖고 있는 바로 소득, 그리고 재산, 그리고 뭐죠? 자동차를 합산해 가지고 점수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1점당 195.8원을 곱해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좀 억울하죠. 왜 그러냐면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 가지고 배우자는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그냥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지역가입자는 그런 개념이 없느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세대는 합산해서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의 이러한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동차는 그러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국민연금 보험공단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저희가 세금 내는 데 있죠. 국세청. 이런 데서 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나의 소득과 나의 재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넘겨줍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퇴사를 하면 고지서를 갖다가 받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가입자의 세부적으로 저희가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소득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고 한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 은행에 대한 어떤 세전 이자나 또는 배당 금액,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저희가 국민연금 같은 그런 어떤 공적연금, 그리고 저희가 기타 소득,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소득들이 발생하면 이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갖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소득 합산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 2천만 원이 됐다 칠게요. 그러면 이 소득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등급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한 95등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이 해당되는 등급을 저희가 찾습니다. 소득 2천만 원에 대한 등급을 찾으면 27등급이고요. 그때의 27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는 78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780점 곱하기 195.8원.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는 약 15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재산은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 또는 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 보통 시세의 한 60% 정도 그렇게 이 재산 금액으로 책정이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 재산 금액에 대한 저희가 등급별로 찾아서 점수를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칠게요. 근데 시세 3억 원짜리는 저희가 이 재산 소득을 갖다가 구할 때 한 60% 정도 잡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약 한 1억 8천 정도 그렇게 재산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1억 8천에 해당되는 등급은 이 재산 등급에서는 23번째에 해당이 되고 그때 점수가 559점입니다. 그러면 559점에다가 195.8원을 곱해주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약 11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뭐가 있죠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배기량과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구입을 했던 그 경과 기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소나타를 2017년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나타는 저희가 1700cc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요 구간에 해당이 되고 한 2017년 구입을 했으니까 3년 조금 넘었죠. 그때의 점수가 몇 점이냐면 63점입니다. 따라서 63점에 저희가 195.8원을 곱해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부과가 되죠? 그렇습니다. 12,000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퇴사를 하신 분이 연간 어떤 소득이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재산이 3억 그리고 자동차가 2017년식 소나타 있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한 27만 원 조금 넘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 적지 않죠. 따라서 저희가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장가입자분들이 퇴사를 하시면 이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어떻게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